찬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늦가을, 강원도 정선의 공공병원 복도는 유난히 길고 어두웠다. 외과의사 서지우는 하얀 가운 소매자락으로 희미하게 낀 입김을 닦아내며 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번잡한 대학병원에서 촉망받던 그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 산골 마을의 작은 병원으로 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갔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좀처럼 가시지 않는 냉소가 어려 있었다. 환자를 대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사무적이었고 그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어머니였다.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는 병상에서도 늘 기도를 올렸지만 결국 차가운 죽음으로 그녀 곁을 떠났다. 그리고 몇 년 전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수술했던 어린아이의 작고 여린 손이 힘없이 축 늘어지던 순간 지우는 의사로서의 신념마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그녀의 마음은 굳게 닫혔다. 어쩌면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처럼. 지우야, 또 밤새 논문이라도 본 거야? 얼굴이 말이 아니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오랜 친구이자 동료 의사인 박선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건넸다. 지우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을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선우는 그런 지우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쩌면 그 누구의 위로도 가닿지 않을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무미건조한 일상에 작은 파문처럼 다가온 것은 말기 간암으로 입원한 윤할머니세였다.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병문안 오는 손님들에게는 오히려 따뜻한 위로를 건네곤 했다. 지우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죽음 앞에서 저토록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지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었다. 의원님,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하늘 한번 보셔요. 속이 다 시원해질겨. 회진을 돌 때마다 윤 할머니는 지우에게 살갑게 말을 걸었지만 지우는 늘 짧은 의학적 소견만을 건넬 뿐이었다. 비과학적인 위로 따위는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굳게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지우에게 원인 모를 두통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감 정도로 여겼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간헐적으로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애써 과로와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박선우의 강권에 못 이겨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 4기, 평균 생존기간 3개월, 수술조차 불가능한 위치였다.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예후를 설명했지만 지우의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핏기가 가신 얼굴로 진료실을 나오는 지우의 눈앞에는 과거 어머니가 시한부 선고를 받던 날의 풍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절망, 그리고 또 절망.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박선우는 국내외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들을 수소문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지우는 모든 치료를 거부했다. 의미 없어, 선우야. 나 자신이 의사인데 누구보다 잘 알아. 이건 그냥 끝난 거야. 그녀는 싸늘하게 말하며 정선으로 돌아왔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홀로 정리하고 싶었다. 정선병원의 낡은 관사에서 지우는 홀로 고통과 싸웠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과 마비 증상은 그녀의 얼마 남지 않은 의지마저 갉아먹었다. 약물로도 통제되지 않는 통증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기억들과 뒤엉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 어린 시절, 병든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던 자신의 모습, 수술대 위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던 어린 환자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 그러던 어느 밤 발작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몸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아찔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끝없이 펼쳐진 칠흑 같은 어둠.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그때였다. 아주 멀리서, 그러나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강렬한 빗줄기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빛은 순식간에 그녀를 감쌌고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이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완전한 평온만이 존재했다. 그 빛 속에서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애썼다, 내 딸. 이제 그만 아파도 괜찮아.
어머니는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아직은 돌아갈 때가 아니란다. 내 안의 빛을 따라가렴. 사랑만이 모든 것의 답이란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사라진 그곳에서 지우는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된 듯한 완전한 연결성과 충만감을 느꼈다.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사랑만이 가득한 세계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눈을 떴을 때 병실 창밖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전에는 없던 깊은 평온함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죽음 직전의 환각이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지만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압도적인 사랑과 평화의 감각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윤할머니는 지우의 얼굴에 드리워진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다. 의원님, 얼굴빛이 어제랑은 좀 달라 보이시는구먼유. 혹시 좋은 꿈이라도 꾸셨슈? 할머니의 따뜻한 물음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번 가보셔유. 정답은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구먼. 할머니의 말은 지우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박선우는 지우가 의식을 회복한 것에 안도했지만 그녀가 털어놓는 임사체험 이야기는 선뜻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했던 지우가 아주 조금이나마 삶의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그는 감사했다. 그날부터 지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병원 옥상에 올라가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거나 새벽 옆 아무도 없는 숲길을 홀로 걸으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하나하나 곱씹었다. 윤할머니가 병상에서 즐겨 읽던 낡은 시집이나 성경 구절이 담긴 작은 책자를 우연히 펼쳐보기도 했다. 그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공명하는 문장들을 발견할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녀는 특정 종교 의례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명상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했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병세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뇌종양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집어삼키려는 듯 더욱 거세게 그녀를 공격했다. 지우는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더 이상 약물도 그 어떤 의학적 처치도 의미가 없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녀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후회와 미련, 그리고 채 다하지 못한 말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그 절대적인 평화가 다시 그녀를 감싸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의 삶과 죽음을 온전히 우주의 섭리 혹은 자신이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그 신성한 존재의 손길에 맡기기로 결심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나지막한 기도가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만약 제게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면 단 하루라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마치 온 세상의 빛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듯한 강렬한 황홀경과 함께 임사체험 때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하고 따뜻한 치유의 에너지가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정화되고 새로 태어나는 듯한 경이로운 체험이었다. 깊은 평화 속으로 그녀는 다시 한번 빠져들었다. 며칠 후 지우는 놀랍도록 몸 상태가 호전된 것을 느꼈다. 밤새 그녀를 괴롭히던 극심한 두통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마비되었던 팔다리에도 조금씩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박선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일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그는 지우를 설득해 마지막으로 MRI 검사를 받아보자고 간곡히 부탁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뇌를 뒤덮고 있던 악성 종양이 거의 사라졌거나 혹은 활동을 완전히 멈춘 것이 확인된 것이다. 담당 의료진은 물론 국내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들조차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경악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 의사는
이건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자신의 MRI 사진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벅찬 감사,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대한 사랑과 생명의 신비에 대한 깊은 경외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그녀의 경험은 헛되지 않았다. 그 모든 고통과 절망 끝에 찾아온 이 믿을 수 없는 치유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 무렵 윤할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임종 직전 할머니는 박선우를 통해 지우에게 작은 꾸러미 하나를 남겼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평소 아끼던 작은 나무 십자가와 손수 적은 듯한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의원님, 마음의 병이 몸의 병보다 더 무서운 법이주. 사랑만이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부디 의원님 안의 그 빛을 따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유. 그리고 고맙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지우에게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남기고 떠난 것이었다. 진정한 의사의 길이 무엇인지, 자신이 받은 이 기적적인 치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조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포용하고 치유하는 사랑.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지우는 정선병원에 남아 의사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냉소적이고 무기력한 서지우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연민과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다. 단순히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진정한 의사가 되어갔다. 특히 병원의 어린 환자들에게 그녀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고 그 작은 생명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병원 전체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고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환자들은 그녀를 통해 잔잔한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 지우는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떠벌리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진료실 한편에 윤할머니가 남긴 작은 나무 십자가와 쪽지를 놓아두고 가끔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조용히 나누곤 했다. 가장 어두울 때 아주 작은 빛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정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가끔 그녀는 지역신문이나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 어느 산골 의사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희망과 사랑에 관한 짧은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녀의 글은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퍼져나갔다. 박선우는 그런 지우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두 사람은 종종 병원 근처의 숲길을 함께 걸으며 생명과 죽음 그리고 사랑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이른 봄, 지우가 머무는 관사 창밖으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도 연두빛 물이 오르고 있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새로 태어나는 생명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가 남긴 그늘 대신 세상과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가득 차올랐다. 앞으로 그녀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는 알 수 없었다.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그 경이로운 빛과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갈 것임을,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임을 조용히 다짐했다. 책상 위에 놓인 텅 빈 노트 위로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지도 몰랐다.